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대방의 지금 현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결핍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존심이나 자존감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인연을 맺는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삶 자체가 그렇게 결핍이 없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갈구한다던가 내가 바란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타인에게 마음을 받거나 무언가를 받는데 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타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약간 애정결핍인데요 라고 하셔도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만 애정결핍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렇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평범하고 아니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외유내강형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까워져도 내가 깊이 가까워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의 측면이 아니라 얼마를 벌어도 지금 내 생활 자체에 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거랑 내면적인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마음, 스탠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좀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딱 정의 내리지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포기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기대를 걸었다가 내가 바라본 것만큼은 아니라서 좀 포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그래서 어떤 중간의 단계에서 기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헤어지신 연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애틋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그거는 되게 애매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망가지거나 지금의 상황이 뭔가 손실이 되는 걸 굳이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연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썸의 단계다라고 해도 이분은 사귀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나의 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생활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신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아직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았다,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향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계륵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서 확실히 딱 내 사람으로 이렇게 욕심내서 끌어당기기에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이 망가지지 않는 채로, 손실되지 않는 채로 여러분들과 어느 이 정도의 거리감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이 뭔가 성격이 나빠서 애매해서 뭐 여러분들의 재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자기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해요. 내가 나의 삶을 너무 사랑하고 내 삶이 지금으로서 완전히 충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측면이죠. 전 결혼했는데 남편, 와이프 마음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헤어진다던가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좀 아쉽거나 자기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질 것임을 알고는 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좀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만약 상사의 마음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을 승진시키기에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서요. 이게 좀, 재고 따지고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사 고과나 상사의 어떤 평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좀 여러분들을 확실히 밀어주기 위한 한 끗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의식과 반응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의식이 되게 강해요. 이게 좀 성숙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자신감이라던가 자존감이 높은 걸로 나타나지만 미성숙한 사람인 경우에는 자의식 과잉으로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현명한 사람인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도 주관 있고 소신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줄 만한 어떤 외모와 행동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 자체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주관이나 소신 이런 게 워낙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의 무의식 자체가 그래요. 이분이 본인으로서 굉장히 완전한 존재, 스스로 느끼기에 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호감일 수 있어요. 첫인상, 특히 첫인상에서는 밝고 명랑하고 자신감이 꽉 차 있고 아니면 젠틀하다던가 내향적인 성향이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간다던가 이런 예의 범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감을 살 가능성도 많고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자존감 같은 것들이 자의식이 충족감이 있다 보니까 대하거나 말을 하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 그게 또 되게 예뻐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다만 이분이요 그만큼 그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 위배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좀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눈 뜨고 잘 못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회화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막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되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배우 두 명이 기싸움을 보는 느낌인데 이제 둘 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감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웃고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 나빠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자기 충족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심을 못 받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소외감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그 자리를 떠버리는 행동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 분의 관계성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분 자체가 친구라던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으로 지내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속이 좀 상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들이 있고, 자존심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면이 안 상하려고 하지, 남들한테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뭐 이런 갈구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멋있고 자존감 빵빵하고 이런 상태로 대응을 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본성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면이라서 딱히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가까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기 마련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걸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자기한테 무한정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정말, 제가 지금 기가 빨립니다. 이 뭐 내가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나한테 다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부모님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 마냥 사랑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부모한테서 갈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드러내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나한테 부모와 같은 애정을 베풀어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1번에게 좋아해, 사랑해, 우리 잘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싫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회사 상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의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줘. 나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해줘. 나를 위해서 딸랑이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줘.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늘 내 앞에서는 웃었으면 좋겠고,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고, 나를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나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오늘 리딩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말씀 드리기보다는 좋은 말씀 왔습니다 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팩폭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분은 정말 사랑을 갈구한다. 내가 온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길 원한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으로 보듬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감싸 달래요. 자기가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안 좋은 일을 저질렀어도 그냥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애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예,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스탠스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타입의 주변 사람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는데 약간 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탠스인데 되게 귀엽고, 좀 이기적이긴 한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상종 못하겠다 하고 손절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입들은 솔직히 말을 하면 처음엔 되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기도 해요. 좀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나도 마음이 동하기도 하는데, 이게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분에 대한 판단이 어떤지를 한번 극단적으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스탠스를 좀 보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좀 엄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행동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 안 사귈 거면 여기서 연락 끊고, 차라리 그렇게 단호하고 제대로 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이분한테는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원하는 거는 나를 무작정 받아줘.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냥 나를 사랑해줘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감싸고 가는 부모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엄격한 스승님 같은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화를 낼 땐 화를 내고 서운하다 할 땐 서운하다라고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분 페이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페이스로 이분을 끌어다녀야 됨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한테 기회는 주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점을 무너뜨리면서 상대방을 봐주고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버릇 나빠진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드는 왜 이런 조언을 주는지 그 이유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회가 마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는 기회가 되든 이분을 잡는 기회가 되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분의 페이스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끌고 가셨을 때 내가 단호하게 돼, 안 돼를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 세계가 되게 공고해요. 그래서 나의 세상이 딱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나사가 되어주길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렇게 망치를 들고 부수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에 대해서 관계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다라고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질렀으니까 이분과의 관계를 떠나서 오히려 내가 나의 페이스를 찾으면서 다른 부분, 나의 다른 삶적인 부분에서도 나의 페이스를 좀 찾게 되면서 나의 일상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세상은 넓고 인연은 많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깨달음의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 카드는요,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요, 깨달음이나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 고동이 예전에는 이제 불교에서 어떤 의식할 때 이렇게 뿌하고 부는 그런 걸로도 쓰였잖아요. 그만큼 어떤 깨달음이 온다던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주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시고 내가 거기서 뭔가 깨달아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분과의 관계성을 여러분들 주도하에 한번 놔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이게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소리를 내라는 뜻으로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면 내 생각이나 의견 말을 하시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서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불러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상대방의 현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걱정, 고민,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일상에 치여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동이라던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적인 부분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직하고 싶다, 다른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던가 내가 인간관계에 너무 치여가지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던가 이렇게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바꿔야겠다, 변화해야겠다,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이나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뭐 그 정도 가지고 마음의 부담감, 짐 같은 걸 느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이 그릇이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분께는 굉장히 버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데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나 혼자 이고지고 가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을 내가 떠나고 싶다,
그냥 얼렁뚱땅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이게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지금 와 계시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좀 몸이 아프실 것 같기는 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실제 신체적으로도 과부하가 좀 와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속마음과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처럼 여기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는 다르게 능력도 좋고 여유도 있고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나를 좀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분의 시선에서 이번 분들을 봤을 때는 예쁘고 멋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지금 이 리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약간 내가 오르기 힘든 나무처럼 보고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성분들이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까칠하고 예민한 부분들도 같이 녹여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는 내가 사적으로 그렇게 쉽게 가까워질 수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 2번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면 내가 넘어야 되는 산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노련하신 분들은 이걸 잘 숨기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이게 노련한 분들은 좀 어떤 느낌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접근을 하다 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접근을 하다 마는 느낌은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좀 어려서 어떤 벽이 느껴져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벽을 좀 느끼고 계신 느낌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나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멋있어 하는 그 주눅든 느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서 이 사람의 접근이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다. 너무 천천히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상대방 분이 만약에 나의 상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막 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게 그냥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길이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능력이 있고 편안해 보이시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나를 좀 거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돼서 나의 짐을, 부담을 나눠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 사람이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나 내용들이 정확하다 보니까 또 어떤 곁을 안 줄 것 같다 보니까 차마 이거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성을 보고 계시던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 반응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겉으로는 되게 센 척을 하시는데 무의식은 전혀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싶은데 그게 겉으로는 어떤 꼰대처럼 드러나는 게 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일단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서 존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어떤 자리를 딱 이렇게 갖게 됐을 때 의전에다 힘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심리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결핍이라던가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든 자기 내면 안에서 해소를 하고 완성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열등감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은 좀 인정을 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열등감이나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시는 분이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들, 달라지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워낙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결핍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삶을 일으키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너무 버거우신 분들 느낌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의식에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내가 굉장히 벽을 쌓고 단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상대방이 저한테 어려움을 느낀다고요? 저한테 다가오는 게 힘들어 보인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철벽을 세우고 있는걸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바꿔서 생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철벽을 좀 세운다. 나의 벽이 두껍다. 나의 기준점이 강하다. 말이 좀 세게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외부적인 반응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상대방 분들은 아예 이 반대되는 느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의 생활들, 풍족한 부분들, 자존감 같은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여유나 바이브가 있어요. 여러분들 딴에는 저 나름대로 초조하게 살았어요 하더라도 그 초조함은 이분이 엄청 심합니다. 이분이 결핍이 너무 강하고 너무 초조하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적인 수단, 규칙을 들이민다던가 꼰대처럼 군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볼 때는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철벽을 세우는데 나를 세우는데 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외유내강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히려 그걸 느끼시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짜 허세, 가짜 철벽 같은 거예요. 내면을 그 겉껍질을 딱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속살이 굉장히 연합니다. 갑각류 같아요. 그러니까 속살이 너무 연하니까 자기가 자꾸 방어막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보셨을 때는 저 사람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진짜 힘든 사람은 여러분들이죠. 내면이 좀 강한 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결핍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서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진 자의 바이브나 여유라던가 자신감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열등감 많이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동성 이성을 다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나의 열등감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 이 케이스를 어디서 봤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결혼한 부부인데 와이프가 학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성격도 좋고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되게 강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근데 남편분이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굉장히 좀 철벽이 있고 이 남편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열심히 사는 분인데 이 남편분이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봤을 때는 학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근데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가정사가 엉망진창이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학벌도 와이프한테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표출될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커플 보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잘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원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을 비춰봤을 때, 이번처럼 내가 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롤모델처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도 갖고 싶다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인기도 많고 사람들한테 주목도 받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닮고 싶은데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걸 티를 안 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모른 채로 내가 저 사람만큼의 경지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알아도 그걸 모른 척 해주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급이 되고 싶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주길 원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만큼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동료로서 인정을 해주고 평가받고 싶다에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번님 진짜 대단해요. 나랑 같이 뭐 해볼래요? 라고 하면 인정받고 내가 그 선상이 들어선 것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굳이 뭐 그래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주시면 엄청 발전하실 분인 것 같긴 한데, 가까이 있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래 소리가 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대놓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거나 손 내민다라고 해서 반겨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하십니다. 내 면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안 좋잖아요. 이고지고 가는 게 많고 너무 힘들고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봤을 때 이렇게 된 데는 본인 탓이다. 상대방 분의 문제다. 성격이 이렇게 좀 꼬였다. 저는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리딩의 컨셉은 직설적인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스탠스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이분을 좀 정확하게 대할 필요가 있대요. 이분한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요, 그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옆에다 그냥 메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인 관계이신지 썸 관계이신지 뭔진 모르겠는데, 카드에서는 이분한테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T인 것 마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근데 이제 카드에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관계의 손절이나 이 사람을 버리세요가 아니라 메어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옆에다 붙들어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분이 여러분들의 상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 이분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려고 진짜 기를 쓰실 거예요. 상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거든요. 기 쓰고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거 옆에다 지금 메어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이 뭐 참고 견디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좀 해야 된다. 다이렉트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상처받을 걸 두려워해서 애둘러 이야기를 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맺고 끊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막 횡설수설하거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지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단도리를 해서 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카드가 굳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를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 악연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날 피곤하게 하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인연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곤해도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정말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 된다던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연결성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득이 된다던가,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잘 보듬고 간다라고 하면 나한테 득이 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분에게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자신을 좀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과거에 나도 좀 저랬던 적이 있었지. 나도 저런 열등감에 매몰돼가지고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잘 보듬고 가고 그렇게 대해주는 데 있어서 그게 나에 대한 치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관계성만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느낌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분을 잘 잡고 가는 것 자체, 그리고 이분에게 휘둘려 가는 게 아니라 맺고 끊고 정확히 하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운이 좀 트인다라고 하니까요.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인연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 행운 좋은 카드도 지금 버드나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딱 끊어내고 가세요. 인연을 자르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버드나무 가지 자체가 약간 슬픔 이렇게 쳐져 있죠. 눈물 이런 걸 좀 의미를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좀 유연하게 받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성을 좀 맞춰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합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잘 참고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카드 제가 사실 이제 속마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해가 생기는 거가 싫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2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관계성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똑 떨어지거나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극복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자신을 극복해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갈 게 있어서 좀 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성 잘 비추어 봐서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분의 지금 상대방 분의 현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잘해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느낌인데, 후회를 좀 만회하고 싶다. 새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분의 생각이 지금, 애정적인 측면이고, 여러분들과 헤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붙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한다, 말을 걸어보려고 한다, 이런 것도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내 실패를 좀 되돌이켜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취업이 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되겠죠. 어쨌든 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현실적인 노력들을 좀 해나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되실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이 그렇게 나약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성숙하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고 술만 드시고 이런 분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가 이분도 내가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이 뭐 이제 저의 아들내미 속마음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시험 성적 안 나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해보자.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분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어쨌든 과거의 어떤 실망감 같은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봐야지 하고 좀 털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눈치를 좀 살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 정말 제 아들내미 무슨 생각인지 몰라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눈치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날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눈치 많이 살피고 있다. 그리고 약간 경계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 내 감정의 소모를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불똥이 튈까봐 조금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이제 연락할 각을 좀 재고 있다던가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SNS 같은 거 염탐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소식을 좀 묻고 다닌다던가 이런 거다. 근데 지금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에 해당이 돼요. 내가 뭔가 행동을 바로 하겠다가 아니라 좀 두고 보겠다.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봐야 한다.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요, 내가 섣부르게 다가가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쉽지 않고, 한편으로는 화를 낼까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세요. 화를 낼까봐 조금 무서워하는 느낌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상대방 분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태도가 상대방의 어떤 결정이나 생활, 일상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심성이 좀 더 있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썸의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안 다가와서 제가 답답해서 보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지금 조심성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조심성이 심한 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애시당초 거절을 당할 만한 일을 안 만든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이제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번 분들 중에 저 정말 그거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 염탐하는 거 느끼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의 무의식과 반응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약간 방어적인 성향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게 드러난다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피랑은 좀 달라요. 자기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기제 자체가 좀 적용이 되시는 분이고, 원래 선천적으로 마음이 여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여리고 친절하고, 어릴 때는 좀 순둥이 소리 듣고 양보 많이 하고 자란 어린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도 이미 있는 분인데, 다만 이제 상대방 눈치를 보는 게 기본적인 기질로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이 좀 흐려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좀 많이 맞추고, 이런 부분들 싫어도 싫다라고 말 잘못하시는 분들 느낌이 있고, 이제 상대방한테 뭐 잘해주고 싶은데 노련미가 없어서 노련한 타입은 또 아니라서 이게 좀 어리숙하게 좀 발현이 되시는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매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타인의 이렇게 눈길을 끄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이거든요. 이제 그 자체도 본인이 좀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걸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방면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좋냐면,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은근히 도화살 강해가지고 그 시선 확 사로잡는 분들 있죠. 그렇게 뭔가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튀진 않지만 계속 눈길이 가는 분, 그 그룹 내에서도 자꾸 눈이 가는 분, 약간 그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이제 타인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 자체는 좀 여리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언밸런스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이런 걸 좀 타고나신 분이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마음이 여린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어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쉽게 상처를 받고 울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눈물 닦고 해서 출근하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의 동요도 꽤 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요. 이분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가 잘 해보려고 하고 파이팅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귀엽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련하진 않아도 쓰러져도 지치지 않고 일어나고 하는 그 근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쓰러지고 지치는 것은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할 줄 아는 분이고, 이렇게 좀 유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성격이 강한 분들이 이 상대방 분을 만났다라고 하면 쟤는 왜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마음이 나빠서,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상처받기 싫고 상대방도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런 노하우나 자기만의 처세술이 생긴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대하실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앞질러 나가서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요, 여러분들께 원하는 게 나를 리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확 사로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손붙잡고 끌고 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네가 해주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약간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고, 약간 방어적인 구석이 있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서 먼저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상황을 정리해주시고 이러시면 이분은 그걸 너무 반겨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꼬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요, 너무 양반이라서 밥을 그냥 숟가락을 떠서 입까지 넣어줘야 자기가 간신히 먹어요, 이런 타입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게 멋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자기 자존심이나 이렇게 양반처럼 에헴 뭐 이런 타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멋쩍어서 내가 먼저 숟가락 들고 밥 먹는 게 되게 어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먹여주면 자기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다 주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골치가 아플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리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걸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먼저 만나줬으면 좋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냥 나한테 파이팅 외쳐줬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랑 그냥 웃으면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정적인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스탠스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어떤 여지를 보여주시면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오늘 리딩에 이렇게 애 키우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어쨌든, 상대방 분이 좀 아쉬운 소리 하고 오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받아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많은 노력 하신 거고, 거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이나 성격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노력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지도 좀 주시고 상대방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여주고 약한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받아주시면서 웃으면서 좀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분이요 되게 여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상대방 분과 이렇게 척을 지거나 안 좋은 말 하거나 딱 잘라서 이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따뜻한 말과 함께 거절을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참 좋은 사람인 건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연인 관계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좋은 말과 함께 보듬어 주면서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재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권장하고 있는 거이기는 해요. 다만 정말 저는 안 돼요. 재회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상대방이 제스처를 보여주면 매몰차게 구시기보다는 좀 안아주면서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카드는 왜 이런 조언을 굳이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어쨌든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맞고 본인이 주도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이 지금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라던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들께서 냉랭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냉정하게 대했을 때 내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게 구태여 여러분들한테 유효하진 않다, 유용하진 않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 좀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계도 거절하거나 헤어질 때도 좀 잘 헤어지는 법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카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저도 재회를 원하고 이 사람 보듬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나 마음의 부담감이나 어려움 같은 거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 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이분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어떤 인생을 좀 보듬어 달라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짠한 사람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관계에 대해서 단절하라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듬고 아껴주면서 나아가 주세요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점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 카드에서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별이 나올 때는 어떤 지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길 찾을 때 별자리 보고 찾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이분한테는 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되게 맹목적인 느낌들도 어느 정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이런 별이 좀 되어달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전반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안개가 끼어서 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어떤 명확한 감정의 표현이나 명확성, 불안감을 종식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 지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이라기보다는 상대방 분들을 위한 리딩이 좀 된 것 같고, 근데 그나마도 이 관계성 자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우위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카드가 이 관계를 좀 권장하고 있고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첫 번째로는 두 분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관계성 속에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대방 분의 현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자기 일에, 자기 삶에 몰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이런 기운이 오셨다라고 하면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좀 급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측면이고, 이분의 개인적인 연애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관계성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4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근데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좀 뜸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는 다른 사람이 인연이 좀 닿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을 좀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측면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예요. 굉장히 연락이 잘 되면서 분위기가 급진전될 조짐을 보인다던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냉담해졌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둘 중 하나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걱정이 있으셔서 오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생기신 모습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대방에게 신경 쓰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각을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직 제의를 받아서 자기가 옮겨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나한테 진짜 핵심적인 걸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정리할 거예요. 애매한 관계, 모호한 것들은 다 끊어내고 간다,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가 좀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의 이상한 스탠스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정말 연락 잘 되고요, 정말 이 사람이랑 관계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스탠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호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간적인 면모도 괜찮고 4번이란 사람이 어느 정도 매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성적인 호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사무적인 호감에 조금 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한다던가, 저 사람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이라던가, 돈이 많을 것 같다던가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지, 예쁘다, 귀엽다, 챙겨주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향이, 상대방 분이 어떤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좀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인데 나와 관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매력을 받기 때문에 호감의 표현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관심이 있고 이성으로서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표현하는 호감이 좀 애매모호했다라고 하면 이런 지점이실 것 같다라고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만났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영역이라던가 여러분들을 또 클라이언트로 만났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로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썸 단계 아니면 썸이 아니라 짝사랑인데 상대방의 뜻을 좀 가늠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성으로서의 어필이 안 된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방의 시선이 다소 좀 차가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리딩을 이렇게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제가 말을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마음 같은 거 괜히 여러분들 조금 마음 달랜다고 오해 살 만한 내용을 했다가는 뒤에 가서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성적인 호감이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를 좀 갖고 있고 시선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을 고용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은 여러분들을 그냥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다소 냉정하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다만 기본적인 인간적인 호감이라던가 신뢰도 같은 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무의식과 반응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그 과거의 어떤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과거에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뭘 찾아요? 나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가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어릴 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지금의 어떤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친절한 면이 있는 분이에요. 젠틀한 부분들도 있고 예의가 좀 바르다, 상냥하다, 말을 좀 예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공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마음을 깊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느낌들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이분은 주는 것보다는 준 만큼 내가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온전히 다 주는데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성 있게 상대방한테 다가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과거 이야기를 술 마시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에서는 술만 들어갔다 하면 자꾸 과거 얘기,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한번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실을 좀 벗어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으로는 그런 걸 티를 잘 안 내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상냥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상냥하고 나한테도 상냥하고, 근데 이제 이성의 입장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해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상냥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신경 써주는 것 같고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좀 많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 분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다만 이분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누차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즐겁게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을
되게 이성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사무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거리감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되게 저열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돈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의 성향과 특징과 사회성과 지식과 이런 거를 다 따져봐야 알겠지만, 이 상대방이 정말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베풀고 돈을 받겠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상대방 분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연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리딩 좀 참고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이성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사업 파트너나 뭐 사무적인 관계에서 더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뭐 저한테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업자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분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가까워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냥 술 마시고 재밌게 하호호 웃고 떠들고 그냥 집에 각자 들어가면 끝! 그 관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해요. 거기서 그냥 종료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말을 친절하게 하고 젠틀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나를 받아주는 것 같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철벽을 가장 크게 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4번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 사무적으로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스탠스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이 관계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본인의 삶을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얽매이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좀 해당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연예인과 팬의 관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호감은 있죠. 인간적으로 감사한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사진과 앨범과 이런 것들을 소비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같이 만나서 우리 뭐 팬미팅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즐겁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싫은 거예요. 개인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딱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좋은데,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스탠스도요, 이 사람한테 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한테 받는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감정적인 그 충족감은 그건 그거고,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건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건 따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허하고 못 잡는 것들은 내가 나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봤을 땐 진짜 약간 덕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든 호감이 있으시든 딱 그냥 그 정도 거리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성이나 이제 어떤 사적인 관계성으로 인식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 지금 자기 삶이 되게 바빠요. 좋은 제안도 들어온 게 있고, 그 외에 주변머리 같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내 삶의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되게 하고 계신 게 많아요. 열심히 사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진짜 가까운 사람인데요, 제가 라고 하면 되게 현실적인 관계성으로만 끝나는 관계이지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는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성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끽하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약간 동등한 레벨이 되실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카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카드가 이런 조언을 주는 이유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상대방한테 쏟는 노력들을 본인한테 해야 되는 시점이다. 내가 성장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는 되게 차갑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리딩을 준비한 거긴 한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상대방의 인생을 그냥 그분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연걸어가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내 인생에 도약할 만한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에너지가 여기 분산되는 거를 굉장히 카드는 싫어하는 느낌입니다. 상대방한테 매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모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거 회사에서 만난 관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별 생각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던가 뭐 같이 일을 하자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감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실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에너지를 본인한테 더 집중을 할 때 본인의 삶이 연결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도와주는 것만큼만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으로서 인식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쓸 에너지 본인한테 집중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제가 예시를 뭐 연예인 덕질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결혼했는데요. 남편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남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삶의 동반자 나랑 같이 맞벌이를 해가면서 경제활동을 해가는 파트너십의 관계로 보고 있지 뭔가 이성의 어떤 느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1개월 이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 분에게 조력을 해주신다라기보다는 그럴 만한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힘을 좀 쏟아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완성을 보기에 목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성과를 거둬들여 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나 운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집중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올빼미는 보통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이 올빼미처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을 제3자라고 여기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쳐다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관계는 일부일 거잖아요. 이렇게 한 판에다 놓고 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의 시선을 유지하고 감정을 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스스로가 아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요. 건강한 거리감 한번 유지해 보신다라고 하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퀸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현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분 굉장히 지금 버거워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뭔가 그냥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거지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마 24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이라던가 건강에 좀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일이 많고 생활에 좀 치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좋은 이슈들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감당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시다. 한편으로 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 더 가고 뭔가 일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이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로 눈 돌리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대방 분은 이성들이 호감을 좀 많이 표현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한 호감 같은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추파도 받고 뭐 호감 어린 말도 받고 이런 게 좀 일상적으로 지금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호감이나 그 관심 어린 시선 같은 것들이 별로 이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런 거를 막 즐기고 이런 분은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염증 같은 게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분은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공적인 면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불필요한 호의 같은 것들이 좀 거절하기도 힘들고 이걸 또 세게 말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내는 그런 느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갖고 있는 속마음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감이 좀 강하게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뭔가 만난다거나 이러시면 그거 자체가 되게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분이 잠시나마 자기 어떤 무거운 마음이나 현실감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 이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게 너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밝은 기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측면들도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린 거리를 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객관적인 상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게 맞기는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도대체 내가 좋은데 호감이 있는데 왜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호감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여러분들과의 미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이 미래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유 자체가 이분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는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좋은 미래를 꿈꿀 수는 없어 라는 것을 전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시절 인연으로 좀 여기고 계시는 느낌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저 헤어진 연인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나는 건 맞는데 깨진 접시 붙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좋고 감정적으로 충족감이 드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거리감을 현실적으로 좀 두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측면들은 여러분들도 나도 그게 현실적으로 좋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유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상대방의 무의식과 반응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겉으로는 겸손한 느낌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제가 뭐라고요? 저는 잘 못해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잘 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는 소리 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대단한 사람인데 맨날 겉으로는 못해요. 아우 제가 뭘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내면이 강하시고 대단한 분이고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명랑함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흥 같은 것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잘 노는 되게 대단한 학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어쨌든 이분은 내면이 좀 대단한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허세 같은 것들이 너무 없다.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것을 감추고 있는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을 봤는데 호감이 느껴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분의 빙산의 일각만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면이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상황적으로는 약간 현실에 치여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이런 거 있기는 하나 이분의 어떤 지식이나 인사이트나 철학 아니면 본인의 깨달음 같은 것들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 자체가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대화 나누고 하는 거를 너무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그걸 구태여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에 해당이 돼요. 좀 외부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인데 막 돈 있는 거 티 안 내고 오히려 다 떨어진 옷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약간 그래요.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가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대단합니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시는 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이러고 다닐 수 있다. 내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우는 소리도 하고 모르는 척도 하고 오히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머리를 숙인다 하더라도 자기 자존감 자체가 강한 분이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다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넓고 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막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사시고 쳐내는 것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특징적으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분이 이성을 자꾸 쳐내는 느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이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성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에너지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제 계속 쳐내는 거에 해당이 돼요. 이분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만남을 만들고 싶다던가 교류를 하고 싶다던가 하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거절을 놓는 상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즐거운 상황을 좀 맞이하고 싶은 거지 자기의 에너지 소진, 감정의 소진 같은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들께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어떤 우는 소리 같은 걸 혹시 하셨을까요? 나 힘들어, 피곤해, 아니면 나 이걸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분은 무슨 생각을 좀 하시냐면, 그거를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내가 당신의 인생을 뭔가 손을 대서 일으켜줄 수는 없고, 정말 마음으로 그걸 극복하길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심으로 바라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극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헤어진 연인을 좀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분한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슬퍼,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좀 우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다라고 치면 이분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더 안 아프기를 좀 바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라는 사람한테 매이지 않고 본인의 삶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극복을 좀 해야 되는 일이야. 그 사람 인생에서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야 라고 인식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도와줄까, 막 안아줄까, 막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되게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이제 자기 인생의 몫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경험을 하셨던 사람이라 자기가 나서서 뭐를 해주게 되면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서 뺏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시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뭔가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극복해내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스탠스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찾으세요에 해당이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열망을 태워보고 싶고 하는 대상을 좀 찾아보시라. 삶의 어떤 변화를 크게 주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는 이 관계고 여러분들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사도 가시고요. 내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담아두었던 열망이나 하고 싶으셨던 거, 뭐 운동이 되셔도 좋고 취미가 되어도 좋고 일 아니면은 이제 공부 같은 게 되어도 좋은데요. 어쨌든 본인을 위한 무언가를 한번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을 위해서 불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새빨간 것들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때가 있어요. 이 카드는 다 배경이 빨간 게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카드들도 많은데 이게 정열적인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만큼 내가 내 인생에 그 활력을 좀 더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타워나 선이나 이건 하늘의 뜻들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여러분들한테 도래할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열정을 불태우는 거,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것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수동적인 것보단 능동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살아라라는 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급변하면서 나의 해가 뜬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리딩을 보고 계시고 속마음을 보려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궤도를 되찾는다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지? 이렇게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면 안에 그걸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이미 그걸 알아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태양으로서 알아주고 인지해주는 상대방이 좋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나는 어느 순간 빛을 좀 잃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시고 저돌적으로 살아나가신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태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카드는 왜 이런 조언을 주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가둬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한정을 두고 있는 건 나다. 스스로가 감옥에다 스스로를 가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감옥을 좀 만들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웃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요, 가둬둔다고 갇혀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빠져나와서 자유를 만끽하시고 웃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만끽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밝은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러분들을 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너무 우울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카드도
이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 어떤 허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서 본인을 찾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것들을 빨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이만 악어가 원초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태생적인 에너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에너지? 이런 걸 좀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강한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그걸 되찾을 때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서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악어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할 때 이제 사냥감을 주시를 하고 있다가 확 물죠. 어떤 공격성이라던가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을 해서 잡아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동물인데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간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의 해가 다시 뜬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시적인 나한테 본래 도래하고 있었던 그 좋은 기운들 그거 발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원래 되게 밝은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기운들 되찾기를 바라면서 오늘 퀸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 어떻게 매콤하셨나요? 사실 속마음 할 때 늘 생각을 하는 거지만 오해가 없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차갑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리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리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중간중간에 상대방 막 험담도 하고 막 요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되시는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리딩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이게 더 간절해요. 사람 속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단편적으로 알기가 어렵고 특히 제너럴에서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딩도 우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면서요.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